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워서 보는 미술 눈미의 밤땡입니다. 안녕하세요. 눈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데이비드 호크니를 주제로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왜 하필 데이비드 호크니죠? 데이비드 호크니가 현재 우리나라 서울에서 전시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3번을 가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세 번이나 갔어요? 시간 많으시네. 네, 제가 미술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3번이나 가게 됐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 있는 미술가고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첫 영상으로 가장 적합한 예술가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시간이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릴 순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호크니에 대한 수식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윤탱이 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호크니의 학생 시절, LA 시절, 1980년 이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학생 시절, LA 시절, 1980년 이후라는 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나눈 거고요. 어디 뭐 책이나 어디서도 이렇게 나눈 건 없고 저희 편의상 나눈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크니에 대한 수식어들이 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호크니 오늘 이렇게 모자와 넥타이를 한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요 그림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호크니 나름 컨셉을 신경 썼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호크니에 대한 수식어들로 돌아가서 어떤 수식어들이 있을까요? 호크니에 대한 수식어는 먼저 살아있는 생존 예술가 중에 가장 비싸게 경매에서 낙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고 이 그림이 자그마치 얼마에 팔렸냐면 1020억. 대박. 1020억이면 얼마인가요? 감조차 오지 않는데. 1020억에 1200억.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15일 날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제프 쿤스라고 우리 그 강아지 풍선으로 강아지 인형 만들면 그거 나오는 모양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스틸로 예술을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장 고가였다가 얼마였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기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막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데이비드 호크니가 갱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를 수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해서 들은 거는 이제 팝아트의 대가다. 영국 팝아트의 대가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앤디 워홀이 미국의 팝아트라면은 이제 영국에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결과들이 나오는데 제가 근데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게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의 이제 전반적인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네. 근데 요거를 봐서는 그렇게 팝아트 작가라고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팝아트라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뭐 앤디 워홀의 캠벨 스프 이런 걸 떠올리는데 팝아트는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대상물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사람들인데 만든 것들이 많은데 데이비드 호크니는 그거보다는 좀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 사람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담았고 그리고 저희 이번 주제가 데이비드 호크니지만 부제로 Ways of Looking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좀 보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팝아티스트는 조금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 제 생각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데이비드 호크니가 학생 시절에 어떤 거를 배우고 어떤 시도들을 했는지 좀 먼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학생 시절에 데이비 호크니는 이제 1937년생이에요. 1937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현재 우리 나이로 83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동네에 있는 그 브래드퍼드라는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석고상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데생을 그리잖아요. 그런 이제 드로잉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거를 이제 본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예술 인생에 있어서 드로잉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드로잉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제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대체 복무를 했는데 요건 왜 넣냐면은 이분이 사실은 그 동성애자셨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자세요 지금도.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소수자적인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그냥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 왕립 예술대학에서 금메달. 저 근데 정말 죄송한데 네. 금메달 어이 아닌가요? 아, 네. 저도 지금 봤어요. 저는 영어를 I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오케이. 자기만의 그게 있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린 요 아버지의 초상화. 이게 앞으로 나오겠지만 가족이랑 굉장히 좀 친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아버지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닮았네요. 네, 맞아요. 닮았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윤탱이님.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호크니가 살았을 때 어떤 미술들이 주류였냐? 그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 또 시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때 미술이 뭐가 유행했냐, 주류가 뭐였냐 보면은 미국에서 일단 미국이 이때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강대국으로 올라가서잖아요. 유럽을 그렇죠. 제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강대국이 되면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미술의 좀 중심지로 돼야겠다는 그런 야망이 생겨요. 예술적으로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많은 유럽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이 굉장히 좀 중심지가 돼요. 근데 미국이 사실 역사가 짧잖아요. 그렇죠, 짧죠. 유럽에 비하면 훨씬 뭐 1000년 넘게 차이 나니까.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런 전통성이 있고 싶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밀었던 게 여기 보시는 마크 로스코와 잭슨 폴록 같은 이런 걸 이제 묶어서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데 오. 네, 요게 이제 무슨 예술이냐면은 요런 게 이제 우리 눈앞에 있다고 딱 상상을 해보면은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압도당할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압도당한다. 그리고 이 잭슨 폴록의 요런 물결 같은 그런 흩뿌림.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술 먹고 했어요. 술 먹고 한 저거를요? 게, 예, 술 먹고 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혼돈의 카오스 느낌. 그쵸, 약간 그런 카오스 느낌. 맞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적인 느낌. 느낌지. 예, 그런 거를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네, 이때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 어떤 게 있었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자코메티, 지아코, 지아코. 네, 자코메티, 뭐 프란시스 베이컨, 장 뒤비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보시면은 일단 사람이구나. 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추상의 반대는 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작품을 만들었다. 확실히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맞아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요것도 보면은 뭔가 느낌은 있는데 그런 이제 추상적인 게 아닌 어떤 한 구체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정확하진 않지만 뭔지는 알 것 같은. 그쵸. 네. 맞아요. 자코메티는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했었고 베이컨은 좋았었죠. 영국 작가. 그리고 장 뒤비페는 프랑스 작가겠죠. 그렇겠죠. 네. 이름을 봤을 때는. 네. 요런 아무튼 작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크니는 이 중에 나는 어떤 예술을 할까? 요런 고민들이 이제 학생 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구체화된 딱 한 가지 형태의 그림은 없었는데 일단은 그 앞서서 드로잉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때 당시 그린 이제 드로잉을 가지고 왔어요. 네, 해골을 그린 건데
이 실제 친구가 이거 보고서 굉장히 잘 그린 드로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네, 책에 의하면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이 두 번째 호랑이는 뭐냐? 요거는 이제 호크니가 좋아했던 이제 시에서 제목을 따왔는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네, 호랑이가 어디 있나요? 호랑이요. 네. 호랑이 여기 글씨가 타이거라고 써 있다는데 제가 이밖에 못 찾았어요. 저는. 네. 이는 보이네요. 네, 이는 모두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 추상화를 이때 그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차차차네요. 차차차. 네, 맞아요.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다 함께 차차는 아니고 한밤중에 춘 차차차인데, 요거는 이제 호크니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뭔가 학교 파티 같은 데서 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인지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성인지는. 남성에 한 표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에 한 표 할게요. 왜냐면은 치마? 노노 힐? 힐 that's right. 전 그러네. 여성에 한 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네. 이제 자기 앞에서 이게 차차차 추는 사람을 이제 보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 뒤에 이제 거울이 있어요. 거울. 네, 여기 검은색 거울이 거울. 여기 있는데 요 거울을 보면은 이제 비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다리가 돼 있는 음. 그런 모습은 약간 자기 자신이 아닐까. 이렇게 조금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저기 비친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앞에 위치한 자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부착성, 어드헤시브니스. 발음 좋으시네요. 네, 근데 저 부착성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네이버에 찾아봤잖아요. 부착할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역시. 저 물체 두 개도 지금 부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약간 자물쇠 껴져 있듯이. 그래서, 그러네. 저는 약간 테트리스 느낌. 그러네. 테트리스 같이 뭔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느낌이네. 그쵸. 그래서 제목이 부착성인가 봐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이제 알았어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요거 그림은 어떻게 이제 호크니가 그리게 됐냐면은, 호크니가 좋아했던 시인이 있어요. 미국의 시인. 월트 위트먼이라는 시인이었는데, 그 사람의 존경하는 의미에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네, 48. 4.8. 네, 4.8. 4.8. 맞아요. 48인데, 이게 점이 잘 안 보여요. 점이 잘 안 보여요?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쵸. 네. 무슨 뜻인가요, 4.8은? 4.8이 뭐냐면은, 데이빗 호크니. A, B, C, D. 알파벳 순서대로. 네, 맞습니다. 대박. A, B, C, D. 네. A, B, C, D, E, F, G, H. 그렇죠. 그래서 4.8이고, 23.23은 23.23은 그러면은, 알파벳이 26개잖아요. A, B, C, D, E, F, G, H, I, J, K. 죄송해요. 그러면은 26개니까, X, Y, Z. X, Y, W, X, Y, Z. 26, 25, 24, 23. 오. 그래서 23. 똑똑하신데요? 네, 영문학과세요? 저 철학가요. 네, 그래서 23.23이 이제 월트 위트먼이 되는 건. 월트 위트먼.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미국 시인은 이 사람도 그 동성애자였다고도 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유명한 시인이고 이제 그 소수자들의 인권을 대변했던 멋있는 사람. 그런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이제 돌보이라고 있는데 요 돌보이는 지금 현재 시청에서 하는 호크니전 가면은 요 유사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유사한 그림이요? 요 그림은 아니고.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3번 가셨다고 아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돌보이는 클리프 리처드라는 네. 이제 영국 가수가 있었어요. 영국 가수. 네, 그 사람을 이제 호크니가 좋아했는데 이 클리프 리처드를 봤을 때 자기와 약간 비슷한 성향인 것 같다. 쉽게 말해 동성애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느낌이 확 왔구나. 네, 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좋아하게
했고 그래서 그린 그림이고 음. 이 사람이 가수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개가 좀 너무 이렇게 꺾여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락 음, 하시던 분이었나? 그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들어보세요. 어. 전 안 들어봤어요. 여기 네. 보면은 어쨌든 음표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런 뭔가 스피커 이런 게 이제 가수의 아. 약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왜 눌려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락커라서 그런 사실 거예요, 진짜? 여기서 네. 저기 아래 보면은 퀸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 락밴드의 퀸인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보이가 왜 돌보이냐? 이 클리프 리처드가 부른 노래 중에 리빙 돌이라는 살아있는 인형이 살아있는 인형. 네, 그래서 그 리빙 돌을 부른 보이다 그래서 돌보이라는 애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 퀸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전 그게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 추측인데 네. 이제 퀴어라고 하세요. 퀴어? 퀴어? 네. 콩이요? 그럼 퀴노아인가? 네, 맞습니다. 그 콩은 아니고 그만 웃으세요? 이 퀸, 그러니까 퀴어가 그 동성애자예요. 아, 뜻이요? 네, 뜻이. 그러니까 그 성소수자. 성소수자. 네. 남자 동성애자를 퀴어라고 한대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퀸이라고 쓴 게 아닐까. 라고 합리적 추측을 해봤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 마지막에 있는 애니 알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후크니 그림 중에 나는 오늘 밤에 여왕이 될 거야. 요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퀸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한테 좀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근데 진짜 되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정말 그 뭐 세간에 떠도는 얘기에 그런 추측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그건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혼자 생각하고 말았어요. 윤탱이 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네,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저희를 잠깐 없애면은 여기 보면 이제 함께 껴안고 있는 두 소년을 보면은 두 소년이 실제로 껴안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껴안고 양팔을. 있고 이 제목은 이 클리프 리처드가 아닌 이제 월트 휘트먼의 시에서 가져온 제목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4.2가 있죠. 4.2. 네. 4.2는 A, B, C, D, D, A, B, B, DB. 돌보이. Yes, 돌보이 맨. 맞습니다. 돌보이입니다. 역시 한 번 들어서 그런지 잘 아시네요. 아, 잘하죠. 저 네. 하나를 치면 열을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보이. 그래서 이제 돌보이랑 아마 자기 자신인 것 같은데, 그래서 껴안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여기 네, 색깔 잠깐 안 보이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위트먼의 시가 써져 있어요. 네,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우리 밤탱이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디 있나요?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힘을 즐기고 팔꿈치를 뻗으며 손가락으로 움켜잡는다. 팔짱을 끼고 두려움 없이 먹고 마시고 잠들고 사랑한다. 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조금 보면은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키스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네버라고 그렇죠? 네버 키스. 네버 키 약간 절대 키스하지 말라. 약간 그 사회의 그런 그런 거를 쓴 게 아닐까? 관념. 그쵸, 뭔가 이렇게 아니면 선입견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동성애라는 게 이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맞아.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봤을 거잖아요. 그런 그런 사회적 시각을 저 네버라는 걸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데 여기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요런 것들도 좀 볼 수 뭔가 이렇게 그만큼 꽉 껴안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요런 느낌. 앞에서 그 부착성 같은 그런 느낌. 연결된 맞아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맞아요. 뭐 근처에 하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를 잠깐 다시 집중하면은 이제 요 네 그림들이 나오는데 저희 다시 사라지겠습니다. 스타일들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했어요. 아니 우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네. 굉장히
저기 평면적 양식으로라고 적혀 있는데 평면적이잖아요. 저도 이거는 평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진짜 평면적이구나. 네. 하지만 뭐 이게 옆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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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그러니까 자기가 다양한 양식으로 그릴 수 있다. 요건 연작이에요, 연작. 시리즈라는 거죠. 시리즈. 한 세트. 그래서 이번에 시청 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 그림이 요 가운데 있는 요 그림을 가시면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네,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제 네 가지의 양식으로 자기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함인데 이걸 또 왜 그만큼 자기가 좀 뭔가 재능이 있었다. 이런 걸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반 이집트 양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반. 네.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반은 반대가 아니라 반. half. half.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진짜 요 가운데 있는 2번 사람 있잖아요. 2번 사람. 2번이라고 친절하게 써 있는데 네. 이집트 반띵. 네. 반띵했어요? 이집트 반 양식으로 그린 거죠. 요렇게 아무튼 본인은 나타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양식으로 그린 거가 또 어떤 사람의 영향이 있냐면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반고. 가 아닌 피카소. 까비. 파블로 피카소. 아까웠다. 네, 피카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 피카소가 진짜 슈퍼 천재였거든요. 슈퍼 천재죠. 네, 왜냐면 보시면은 이게 다 피카소가 그린 건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렸다고는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양식의 그림을 그러네. 보여줘요. 예. 그래서 여기 푸른 방 푸르잖아요. 파이프 이거는 이제 붉은 시대라고 그러네요. 하는 이제 그때 나온 작품이고. 붉은기가 좀 있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입체주의. 초기 입체주의 작품이에요. 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저도 들려드릴 말이 한 5분? 근데 좀 참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피카소 시간이 맞아요.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시고.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교적 이제 후기 종합적 입체주의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린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유명한 게르니카 그쵸? 그 전쟁의 폭격으로 그린 전쟁의 끔찍함을 그린 아무튼 요런 5가지 그림만 봐도 굉장히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만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피카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피카소를 굉장히 좋아했고 자기도 이제 다양한 양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학생 시절에. 맞습니다. 요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크니가 이제 피카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 밤탱이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피카소처럼 4가지 전혀 다른 종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 작품들에 모두 부제를 붙이고 각기 다른 이집트 양식, 환영적 양식, 평면적 양식으로 그렸다. 그러나 나중에 작품들을 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태도가 동일하며 거기서 내 자신을 얼마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한계인데 요거를 뭐 요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그렇게도 표현해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반대 아닌가요? 아, 그래요? 자기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네. 그 근본은 하나란 걸 깨달았다는 거 아닌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근본적으로 태도가 동일하며 거기서 내 자신을 얼마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저는 좀 느껴지는데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석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건 해석의 차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눈탱이가 맞는지 밤탱이가 맞는지 한번 의견 주시면 한번 겨뤄보시죠.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1960년대 초가 되면서 1960년대 초면 아까 37년생이었죠. 그러니까 한 37년이면은 20 중반, 20대 중반이네요. 그렇죠? 26. 네, 20대 중반 돼가지고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LA에 있는 동성애 잡지에 있는 사진을 보고서 호크니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자기가 이제 그 전 앞선 작품들은 뭔가 상상해서 그린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상상해서 그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직접 보고 어, 옆에서 보고 관찰하고. 사진을 보고 예, 그렇게 보고 그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사진을 보고 그린 거고 여기 있는 이제 샤워기 있잖아요. 샤워기. 네. 호크니가 집에 샤워기가 없었어요. 와, 우리가 그럼 뭘로 씻었어요? 바가지로 씻었는데. 그 한국식 아닌가요? 그러게요. 아무튼 네, 그래서 샤워기가 없어서 샤워기를 샀다. 네, 샤워기를 샀어요. 그래서 이 샤워기를 사서 물을 틀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물을 저렇게 표현해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그러게요. 좀 특이하긴 하죠. 이게 보면은 물이 이 샤워기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이 샤워기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 바깥에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독특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렸어요, 이 사람은. 음,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기 떠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저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저 샤워하는 사람이 네, 샤워할 때 이제 물줄기는 지금 사실대로 그렸는데 샤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 물이 아, 전체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와, 그거를 그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대박이네. 해석 참신했죠. 네. 근데 갑자기 생뚱맞긴 한데 요 밑에 네. 있는 요거 있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화분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저것도 약간 그 저희 그러게요. 한국적인 그 바구니 그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갈색 그 바구니 있잖아요. 그 뭐 양동이라고 하나? 김장할 때 쓰는 거. 그러네요. 그러고 이리고 이때부터 호크니가 드로잉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왜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드로잉. 네, 왜냐?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다가 가끔씩 이렇게 뭔가 별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영감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없나요? 있죠. 그쵸. 그런 네. 걸 자기도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수시로 영감 받을 때마다. 그래서 이제 크레용이랑 뭐 이렇게 종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드로잉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 그린 그 드로잉을 하나 가져왔고요.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영국에서 지내다가 호크니가 LA로 넘어갑니다. LA. 그러면 뭐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제가 조금 해보면은 피카소를 동경해서 다양한 좀 시도를 했고 후기에는 이제 학생 후기에는 이제 조금 더 관찰하고 자기가 본 것들에 대해서 그리기를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LA 시절에는 어떤 것들을 그렸을까요? 그거는 저희 2부에서 2부에서. 2부에서 알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